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팔란티어 CEO가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흔들리는 개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둘도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거의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작은 주식들 몇 개 빼고는요. 거의 피바다입니다. 특히 이 M7 주식들은요. 오늘 거의 줄폭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마소 볼까요? 1.03%. 자, 마소는 늘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 0.17 빠졌고요. 애플은 어저께 조금 빠지고 오늘 버티고 있고요. 자, 오늘 엔비디아 5.74%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자, 엔비디아도 고속 성장주, 워낙 또 이 성장성이 크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틀 전에 한 10% 빠졌다가 어저께 좀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지금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펀더멘털 정말 좋은데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건요. 지금 현재 그 취약한 그 언론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중국의 딥시크랄지 또 이제 성장성이 끝난 거 아니냐, 빅테크들이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그러나 2025년도까지 거의 70% 이상 그리고 또 80% 이상 요렇게 지금 성장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이 작은 성장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미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보세요. 3.68%. 자, 오늘 아마존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구글 0.45. 구글은 또 의외로도 굉장히 견고하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아마존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 4.35%. 메타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메타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될 때 많이 조정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5.61%. 오늘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 자, 늘 고속 성장주들의 이게 이 보통 그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도 옛날처럼 10%씩 빠지진 않으니까 그걸로 위로 삼을 수 있는데요. 근데 또 많은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거요. 테슬라가 이전에 그 $400 돌파하고 거의 450, 480 여기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때 다시는 이렇게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요. 그냥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요. 그냥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그동안의 나스닥의 성장률이 어마무시했거든요. M7 주식들이. 근데 지금 떨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했겠습니까?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더 상승하고 흐름이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줄폭락하는데 떨어지니까 왜 그때 사라고 했냐, 그때 팔고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다 결과론적인 거죠. 지나 보니까 이렇게 계속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차트를 보고 분석해서 이 떨어지는 걸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 못해요. 그냥 적당히 요 정도는 떨어지겠지.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략 보고도요. 근데 그런 거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제가 주말에 계속 들려드렸던 투자 그루들, 투자의 전설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번 주도 제가 또 워런 버핏 얘기를 들려주겠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버핏도 자기가 산 주식이 그 다음 며칠 뒤에 계속 떨어져서 막 50%씩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런 경우 많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투자의 전설들도 자기가 사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떤 데 사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샀는데 막 바로 오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미래에 큰 성장이 올 만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되었다가 지금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 이러다가 미국 경제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쌓이다 보니까요.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기업이라면요.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이럴 때는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좋은 시점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팔란티어에 투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 나왔는데요. 자, 팔란티어 CEO가 자, 이 알렉스 카프죠. 카프가 지난번에 이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우리 전망, 이제 우리가 여러 데이터가 나오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주 동안 in the past 2weeks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카프가 내던진 게 4,500만 불어치의 주식을 내다 버린 거예요. 쓸어 담은 게 아니라 내다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이제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 팔란티오도 한 30% 가까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빠졌는데, 뭐 사실 팔란티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거죠. 이 30%인데, 근데 이제 이 CEO가 생각보다 주식을 좀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주 동안 팔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소위 합법적으로 이제 딱 통과되면서 우리가 그 내용 살펴봤었죠. 자, 그게 이제 그 이후로 2주 동안 4,500만 원치 주식을 팔았고요. 그리고 24년도만 보더라도 무려 2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500원으로 계산하면은 무려 3조 원어치 규모로 다 내다 팔은 거죠. 굉장히 판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팔란티어가 24년도 이 작년부터 좋았잖아요. 작년 2월, 3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오르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판 거죠. 계속 올라오니까 자산이 커지면서 본인의 어떤 뭐 개인 명목으로 쓰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목적이 있겠죠. 뭐 개인 목적이야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고 그거야 뭐 다 사생활이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이제 그 24년도에 2조 원 규모 팔고 벌써 이번에 이제 1월달, 2월달, 이번에 이제 발표 나고 나서 2주 만에 4,500만 불어치를 팔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요, 전체적으로 뭐 카프가 지금 그 21%의 자신의 전체 팔란티오 주식 있죠. 자기 소유의 21%를 팔았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판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카프가 CEO로서 9,975만 주니까, 1,000만 주를 팔 수 있는,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게 플랜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요, 언제까지냐면은 올해 9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려 됐죠. September 12, like 2025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9월 12일까지니까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1,000만 주 중에 이 알렉스 카프가 또 어느 시점에 지금 아마 또 계속 팔 수도 있어요. 당분간 더 팔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도 팔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 X를 인수할 때 빼고는요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계속 그 본인의 파워를 이제 그 소위 X를 인수를 안 했다라면 팔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팔란티오 CEO는 개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아래쪽에 그 초록색으로 하려 했지만 그 다른
다른 그 팔란티어 인사이더들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많이 팔았죠. 내부자들이 그 올해까지. 자, 그런 점들. 이런 점은요,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높을 때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볼 때, 본인들이 평가할 때, 본인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당분간은 이 비가 내리겠구나. 당분간은 소나기를 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살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 CEO가 계속 팔 수 있다. 9월 달까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전체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죠. 아주 뭐 강력한 관세를 들고 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관세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관세를 10%에서 20% 올리니까 중국도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가 우리에게 관세를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 관세 정쟁하자 이러면서 거기에 맞불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저께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어떤 전쟁이든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역 전쟁? 그럼 우리도 무역 전쟁 시작하겠다고. Any type of war 다 괜찮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반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강하게 우리도 응징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적대 국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 총리도요,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처음에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말하라고 해. 그 트럼프가 우리가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에도 관세 25% 때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 이제 막 그 캐나다도 놀래서 그때 캐나다 총리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말하라고 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트루도 총리가 나 대통령 못하겠다. 나 총리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러면서 사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을 줬으면 트럼프가 너는 그냥 51번째 우리 준하하라. 뭐 우리의 주지사 아니냐. 그런 식으로 캐나다를 모욕을 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려놓겠다니까 자, 그때부터 캐나다 국민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가 차서 뭐 미국 국가가 게임 중에 예를 들면 그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미국 애국가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거기다가 우하고 야유를 퍼붓고 보통 국가가 울려 퍼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캐나다 국민들이요. 그런 것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미국에게 맞서 싸우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총리가 더 힘을 얻게 되죠. 그 총리도 캐나다 총리도 오늘 방송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무역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closest partner. 정말 우리 가까운 파트너 아니냐, 가까운 동맹 아니냐,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니냐라고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평생 동맹 관계였던 바로 붙어 있는 이웃 국가인 친구 관계였고 동맹 관계였던 우리가 이렇게까지 동맹 국가에게 친구에게 칼을 들이댄다. 25% 관세 그냥 무작정 때려버린다. 이거는 그냥 친구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건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사전 협상도 없고 그냥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미국에다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지금 시장을 더 많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관세를 발동하면 옛날에 일기 때는요, 다들 겁먹어가지고 막 그게 맞춰주기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겁을 먹질 않아요. 다들 지금은요, 그래? 그럼 맞불러 버리는 거예요. 강대 강으로 움직입니다. 이건요, 트럼프도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내가 세게 갔더니 쟤네도 세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예상치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시장이 진짜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그럼 동맹 끊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미국과 동맹이잖아요. 동맹 관계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만약에 주한미군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 빼 이렇게
세게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면요. 니네가 주한미군 빼면 우리 핵무장 할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눈치 보면서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전략을 잘 짜서 트럼프가 관세를 더 세게 매기겠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돈 더 내라 그러면요. 야, 그냥 주한미군 빼. 필요 없고 우리 경제력 되고 우리 군사력 대한민국 군사력 세거든요. 그러니까 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요. 중국도 함부로 못해요. 북한도 함부로 못해요. 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미국 눈치 보면서요. 강아지 마냥 꼬리 흔들리면서 아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동맹은 동맹들이 유지하되 그렇게 주한미군 가지고요. 뺀다 그러면 빼라. 제발 좀 빼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야, 우리 그러면 핵무기 무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협상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협상하다 보면, 뭐,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결국은 관세가 낮아지겠죠. 자, 아무튼 그런 지금 트럼프하고는요, 강대강으로 가면서 그렇게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지금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라들의 반응들이요, 오히려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도 지금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동맹 국가들이 이렇게 같이 못 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는 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중국에서 지금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 FSD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도 그거 한번 살펴봐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번에도요, 유명한 블로거입니다. 자, 이 블로거는,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여러 기계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유명 블로거가 중국 블로거인데요, 테슬라 FSD와 이 중국의 샤오펑 있죠? 샤오펑은 테슬라를 그대로 카피하는 테슬라 카피 머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샤오펑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테슬라 FSD를 비교했습니다. 이전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테슬라 거하고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본인이 이제 좀 간단한 길 있죠. 그러니까 심플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쉬운 길들을 둘을 비교해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자, 그때도 테슬라가 outperformed 샤오펑. 그 테슬라가 샤오펑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 굉장히 간단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테슬라의 FSD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SD가 들어오니까 이 중국 안에서 이제 이번엔 더 복잡한 길을 테스트해 본다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영상을 올리려고 본인이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컴플렉스 루트인데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이제 진행하는데, 먼저 테슬라 FSD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뭐 샤오펑이랄지 뭐 중국 다른 회사들 거는 이미 본인이 알 만큼 다 아니까 일단 먼저 테슬라 FSD를 가지고 먼저 영상을 촬영하면서 테스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거를 먼저 테스트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자, 한번 보시면요. 1번 보세요. 넘버 1.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FSD is better. Since FSD is better. 자, FSD가 원래 더 낫기 때문에 최근에 뭘 했냐면요. 경험해보고 나서는 아예 그냥 이제 테슬라를 운전해서 직장에서 집까지, 그러니까 샤오펑 대신에 이제는 샤오펑 안 탄다라는 거예요. 샤오펑은 이제 그냥 질적으로 더 떨어지니까 사실 믿을 게 못 되니까 중국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는 샤오펑 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이제 직장에서 출퇴근할 때 테슬라 자율주행을 타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예요? 그냥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 FSD를 하니까 확실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제 비교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테슬라 FSD와 이 샤오펑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화웨이 거 있죠. 막 여러분들 뭐 얘기 많이 했잖아요. 화웨이에 뭐 이 자율주행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뭐 막 영상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로봇도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 막 그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길 수 있을까요?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중국에서 올라오는 영상만 보고요. 근데 그거 딱 30%만 믿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이 중국 안에서 이 블로거가 화웨이 거를 살려고 했대요. 화웨이 자동차를 사서 거기에 자율주행을 테스트해 보려고 비교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FSD와 화웨이 거요. 그런데 뭘 어떻게 결정했냐? He feels it might be a waste of money.
because he believes Huawei likely can compete with Tesla라고 합니다. 정말 재밌죠. 근데 처음에 살려고 했더니 이거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압도적이거든요. 테슬라 사면요, 나머지는 안 사고 싶어요. 나머지 전기차는요, 그냥 소위 말해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waste of money라는 건요, 쓰레기잖아. 돈 낭비라는 거잖아요. 다른 전기차를 사는데 테슬라 사버리면요, 나머지는 정말 쓰레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깝다고 이미 벌써 아는 거예요. 짐작, 이거 타든 안 타든 이미 옛날에 경험해 봤으니까요. 그래서 화웨이가 당연히 테슬라와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건 찍거나 마나라는 거예요. 비교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프로와 어린아이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대학생과 어린아이가 축구 시합한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굳이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화웨이를 산다? 야, 돈 아깝다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 테슬라 FSD를 그냥 계속 구독하는 거죠. 계속 구독하는, 아예 그냥 사버리면 좋잖아요. 테슬라 FSD를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지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측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making the film seem pointless. 전혀 이런 화웨이랑 테슬라랑 비교하고 샤오펑하고 테슬라를 비교하는 거, 야,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랬더니 혹시나 화웨이 팬들이 엄청 본인을 비난할까봐 걱정이라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미리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게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 복잡한 길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FSD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요, 전체 드라이브에서 한 번도 개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Zero intervention.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너무 스무드하게, 정말 이 자율주행 자체가 너무 부드럽게 가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요. 자, 이게 여러분, 물론 여기에 뭐 중간에 이제 그 스탑 사인을 잘못 오해하는 그 중국만의 독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결국은 다 해내더라는 걸 보면서 이게 현주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지난번에 여러 번 여러분들이 중국 거가 이 소위 테슬라를 이길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이며 자동차 기술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중국 거에서 나오는 그 과장된 것들을 보면서 자꾸 그랬는데 이게 바로 팩트죠. 제가 그런데 대꾸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미국에서는 중국 차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전기차 중에 현대 아이오닉이랄지 또 리비안이랄지 제법 괜찮다라고 하는 것과 다 비교를 해보잖아요. 제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다른 전기차들은요, 그냥 내연차 같은 데서 모양만 예쁘게 만들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너무 떨어져요, 질적으로. 그 테슬라는 압도적이죠. 그 테슬라를 타보면 알아요. 타보면요, 다른 차랑 비교해 타보면은 그냥 끝났구나, 왜 테슬라 하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왜 테슬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도 파악하게 된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어려운 길을 테스트하고, 이런 테스트가 바로 데이터로 다 쌓이는 거예요. 그 테슬라는 뭐예요? 점점 더 이제 중국 도로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중국 안에서도 나중에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댄아이브즈가 블룸버그 라디오에서 전문가들 불러놓고 이제 댄아이브즈가 오늘 이 등판에서 같이 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최근 테슬라 주가의 폭락,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문제,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이슈를 오늘 다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요, 최근에 지금 뭐 고점 대비 40%씩 빠지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개미들이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뭐 이 GDP 성장률 5%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막 이 관련된 얘기를 막 했거든요. 자, 근데 주식에 대해서, 이 주가에 대해서요, 이게 댄아이브즈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뭐 이 특별하게 이게 이제 뭐 이 이슈가 이제 뭐냐면은 특히 이제 그 이 매출이 줄고 있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중국 안에서 매출이 줄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매출이 뭐 40% 빠졌다, 독일에서도 70% 빠졌다 매출이 이러는데 야 이거 테슬라 매출이 지금 완전히 심각한 거 아니냐,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연히 주가에 더 영향을 줘서 한 30% 빠질 게 한 40%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전체가 다 빠지고 있다. 뭐 팔란티어도 지금 뭐 30% 이상 빠지고 있고 모든 주식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리는 이슈는 그거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기자들도 잘 모르고 로이터 기자랄지 메이저 기자들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라만 보도하지 정말 안에 어떤 내막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모델 Y가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나서 중간에 오스본 효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그 과정이고 오히려 지금 다시 새로운 모델 Y가 엄청 지금 이제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주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다. 테슬라만 빠지면 테슬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체가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자율주행 뭐 나온다더니 왜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자율주행 나와서 뭐 얼마나 될 것 같냐? 뭐 이게, 돈을 계산해 봤냐? 이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뭐 프루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나이브가 이 테슬라의 이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은 6월 달에 로보택시가 나오지 않냐.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프루프를 달라고 하는데, 프루프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프루프를 어떻게 갖다 내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한 거고, 모든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출시하고 그걸 보고서 확인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미 테슬라를 타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율주행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로보택시로 등장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페이드 서비스로 잘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도시로 확장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지금 우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상하면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은 건데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뭐 중국 안에서도 진출했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테이크 레이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지금 현재 15%, 20% 테이크 레이시인데 50%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라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점점 더 자율주행이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있죠. 특히 맨 오른쪽에. 이 사람은요, 테슬라를 타보지도 않아요. 안 타니까 잘 몰라요. 타본 사람은 아는데 안 타니까 자꾸 그냥 안 타보고 그냥 일반 자동차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답변했고. 자, 그 다음에 키맨 리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가장 위험하지 않냐, 트럼프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정치하면서 위험한 거 아니냐, 막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거 얘기야. 뭐 그런 요소는 있다. 당연한 거지. 뭐 머스크가 정치에 이전에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진지했을 때도 다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도 공화당 사람들이 뭐 그냥 이 머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가 그때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와 함께 하면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가니까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영향이 아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자동차를 안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미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스크는 보통 원래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온 거고 그리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되지만 오히려 법이 풀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율주행이랄지 규제를 계속 줄여나가는데 뭐 테슬라에게 소위 말해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의 룰이 풀린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오히려 베네핏을 볼 수가 있다. 크게.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중국 얘기 나오면서 중국 성장률이 5%로 목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더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라 그러면요. 중국이
중국이 계속 성장해 가겠다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면 테슬라에게도 유리한 거 아니냐, 중국 내수가 더 올라가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미들이 지금 테슬라 투자하고서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대나해주도 테슬라 당연히 뭐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했다가 줄어드니까 뭐 본인은 뭐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주 투자다 보면 막 30% 빠지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40%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오를 때는 미친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미들에게도 너무 지금 놀랄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하락장이 올 때는 또 내려가고 또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락장이라는 게 결국 상승장이 찾아오면은 또 미친 상승을 하니까 부지런히 지금 남들 공포 가질 때 하나씩 더 이삭죽기 하듯이 해 나가면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스타링크의 소위 스페이스X 스타링크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공급하지 않습니까?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뭐 스타링크에 가입하고 있는 뭐 사람 숫자 자체가 1,000만 명도 이제 찍을 그런 이제 규모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도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이제 스타링크를 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알려졌는데, 자,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자, 프리몬트 공장에 테슬라의 테스트 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몬트 공장에 보면은 이 지금 길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행 테스트랄지 곡선 달리는 거, 뭐 바퀴의 밸런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쭉 달릴 수 있는 이런 그 테스트 트랙이 있는데, 지금 이 트랙 가운데 이 잔디 위에다가 뭘 설치했냐면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타링크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기지국 같은 거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위성으로 쏴준 걸 땅에다 하게 되면 또 더 사실은 안정감이 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트랙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거는요, 결국은 트랙에다가 앞으로 테스트할 게 뭐냐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에 앞으로 그 인터넷 그 접속감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을 인공위성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을 공급했을 때에 어떤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앞으로 미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잉태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에 인터넷이 제대로 공급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죠. 왜냐? 비행기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비행기가 지금 보면 비행기에서 스타링크에서 쏘는 인터넷을 받아들이잖아요. 비행기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속도에서는 문제가 없죠. 다만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비행기는 저궤도 위성과 가깝지 않냐 이러는데 뭐 그거랑 뭐 사실 이 전파 쏘는 게 땅에 있는 거랑 그리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궤도 위성은요, 이 지구에 있는 땅을 다 커버하기 하고도 남으니까 충분히 괜찮은 거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이 프리몬트 공장 트랙에 이렇게 스타링크를 박아놨다, 이 땅의 그라운드 스테이션을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죠. 자율주행과 이 스타링크의 접속, 이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지는요, 결국은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결국 뭐 이 테슬라만 알고 있겠죠. 앞으로 조금씩 이 얘기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거 자체가요, 굉장한 시너지가 예상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주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늘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내리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또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으니까 다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 계속 용인할 수가 없어요. 계속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걸 용인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어느 시점에 또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발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바이 앤 홀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 종교스티브였습니다.